모든 생명체는 계절과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과 기온은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생명체의 기준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은 북반구의 북회귀선에서 남반구의 남회귀선 사이를 1년에 한 번씩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계절이 생깁니다. 동지와 하지는 햇빛의 세기도 다르지만 햇빛의 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개인의 목표는 지구 환경과 인간 집단에서 살아남고 새끼를 낳아 종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체는 계절과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계절과 기온은 생존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생명체의 기준입니다. 평균 기온이 올라가는 때가 있고 내려가는 때가 있습니다. 태양은 북방우의 북회귀선에서 남방우의 남회귀선 사이를 1년에 한 번씩 오고 갑니다. 그럴 때마다 계절이 생깁니다. 동지와 하지는 햇빛의 세기도 다르지만 햇빛의 양이 엄청나게 다릅니다. 하지에는 14시간 44분 동안 해가 비쳐 영상 30도를 넘지만 동지에는 9시간 36분밖에 햇빛을 볼 수가 없어 영하 1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많습니다. 햇빛이 남기는 그림자의 길이를 재어 태양의 고도를 계산한 신라의 첨성대로 그 기록을 측정하는 천문대입니다. 첨성대에서 젠동지와 하지 등 24절기의 햇빛의 길이를 그린 우리나라 및 세계 최초의 태극 문양이 경주 가문사지 장대석에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시각에 잇따라 찍은 사진을 보면 태양이 북회귀선으로 올라왔다가 남회귀선으로 내려가는 과정이 잘 나타납니다. 신라인들이 그린 태극 문양이 바로 이런 태양의 모습입니다. 이 패턴을 모든 생명체가 갖고 있는 두뇌 속의 생체 시계인 바이오클락이 계산하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기온이 올라갈 때는 굴이나 땅속 또는 고치에서 나와 생명 활동을 하고 반대로 기온이 내려갈 때는 굴이나 땅속으로 들어가 겨울잠을 하고 고치를 지어 추위를 이겨내는 것입니다. 국화더러 너는 왜 3월에 꽃을 피우지 않느냐고 물어서는 안 됩니다. 국화는 기온이 내려가기 시작할 때 꽃을 피우는 화초입니다. 봄이 와도 국화의 생체 시계는 꽃을 피우지 말고 더 기다리라고 속삭입니다. 그런가 하면 복수초는 이른 봄, 눈밭 속에서 꽃을 피웁니다. 복수초 역시 다른 식물과 경쟁하면서 가장 유리한 시기에 꽃을 피우고 생식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체 시계를 갖고 있는 꽃이 많은데 모든 꽃더러 4월에 피어라 또는 여름에 피어라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동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에서 조류는 대개 4월경에 수립계에서 30개씩 한꺼번에 알을 낳아 부화시키지만 사람이 기르는 가축이 된 청둥오리, 기러기, 닭 등은 거의 매일 알을 1개씩 낳습니다. 원래 인간 여성도 약 5만 년 전 수렵 채집 시대에는 한 해에 한 번만 발정을 하고 한 번만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시의 모든 인류는 생일이 거의 비슷했습니다. 새들이 4월에 일제히 알을 낳는 것처럼 이 여자도 저 여자도 비슷한 시기에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인류도 포유류에서 갈라져 나오고 영장류에서 갈라져 나왔을 뿐 이러한 모든 생명체의 한 줄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계절과 기온의 영향을 받습니다. 다만 농경과 축산의 발달로 먹을거리가 풍부해지고 안전한 주거가 가능해지면서 여성들의 발정이 1년에 약 12번으로 늘어났습니다. 단 한 번의 발정 때만 수컷들의 관심을 받던 인간 여성들은 이로부터 1년 365일 어느 날이라도 섹스가 가능해졌습니다. 1년 내내 관심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성의 가치가 쑥 올라간 것이죠. 상시 발정이 가능한 현대 여성들은 아무 때나 남성을 유혹할 수 있었습니다. 이로써 발정기가 있던 시절에 거의 며칠 사이에 우르르 태어나던 아이들이 때마침 생기는 천재지변이나 전쟁으로 몰살하는 위험도 분산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눈 내리는 1월에도 태어나고 폭풍우가 쏟아지는 6월에도 태어나고 전쟁 중에도 태어나며 전염병이 도는 중에도 태어나 생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생존 방식이 성격으로 굳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인류가 비록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지만 그 틀은 아직도 사바나를 어슬렁거리는 포유류입니다. 그것도 초식을 위주로 하는 잡식동물의 후예입니다. 1kg에 지나지 않는 대뇌를 빼고 나면 나머지 짐승의 뇌와 육신은 사실상 동물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 몸을 움직이는 기본 소프트웨어는 생체 시계와 대뇌를 제외한 해마, 편도체, 소뇌 등에 깔려있는 흔해 빠진 포유류 뇌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가 바로 인류의 목표이고 이 목표를 향해 움직이도록 장착된 칩이 생체 시계입니다.